네, 반갑습니다. 모습이 좀 달라졌죠. 예, 여기 이발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사회인데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초반에 그 어려움을요, 빨리 극복을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저만 혼자 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랑 같이 뜁시다. 자, 우리가 요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한국관광공사법이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광복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에 들어갈 겁니다. 분량이 한 70%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에서 조금만 더 맞자. 관광진흥법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 70점 맞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정했으니까 자 합시다. 그러면 요전에 그 앞에 어디까지 했느냐? 366쪽에 13번에 366쪽의 가운데에 손익금의 처리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강의 자 14번에 보조금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공사가 벌이는 사업에 보조금을 낼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줄 수 있답니다. 주어야 한다가 아니죠. 근데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어렵죠.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만 할 수 있구나 아니면 해야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 봅시다. 사채 발행인데요.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의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말은요. 주주총회 의결하고 이사회 의결 두 개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무슨 의결이에요? 이사회 의결이고 주주총회 의결은 하나가 딱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령 제10조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인데요. 370쪽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370쪽 봅시다. 여러분 이 법은요. 앞뒤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걸 귀찮아. 뭘 앞에 지금 법하고 있는데 뒤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책 쪽수 찾아야 되고 열받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게을리하는 순간 법규는 여러분하고는 고득점은 여러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관광복귀에.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좀 잘 따라오시고요. 자 봅시다. 370쪽에 적립금의 자본 전입입니다. 공사가 적립금은 저축을 한 돈을 말해요.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렇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 의결은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로 바꾼다? 자본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주주총회 의결입니다. 나머지는 거기가 이사회 의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 의결을 뭐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회 의결로 바꾸면 틀린 내용이죠. 자 봅시다. 앞으로 갑시다. 366쪽에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2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여러분 법규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법규는 그렇습니다. 넋을 놓는 순간, 멍 때리는 순간 인더스카이로 죄송합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얻지 못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관광공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150만 원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100만 원 주고 사주세요. 그럼 50만 원을 3년 후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을 발행을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사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3년 후에 150만 원 못 주면 어떡할 거냐? 살려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혹시 못 주면 나 어떡하지? 그럼 100만 원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에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원리금 그 원리금의 상환을 그 3년 후에 150만 원 못 받으면 그 돈을 갖다가 정부가 보증을 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은 원래 그 원금하고 이자죠. 이자를 합한 말이에요.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럼 정부가 못 갚으면 한국관광공사가 못 갚으면 정부가 할게 이런 거죠. 그다음 감독입니다.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그래서 관광공사에 관해서 그 업무에 관해서 감독할 수 있어요. 당연히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제가 줄여서 그렇게 얘기했죠. 문체부 장관이 이제 공사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내용인데 이거 시험지 나옵니다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외우기에는 좀 짜증나는 내용들이죠. 그냥 다 관광에 관한 얘기들이 다 관광이란 말이 들어가요. 국제관광, 국민관광, 관광자원, 관광산업, 관광 관련 전문 인력, 뭐 또,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탁 대행, 그 밖에 관계법령.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빼고 보라 그랬죠. 그걸 탈락시키고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고 보라 그랬죠. 일단은 관광에 관한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국민 관광 이렇게 외워야죠. 그걸 진흥시키는 관광 자원 개발, 자원 개발. 그럼 그 자원은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업의 연구 개발, 그것도 관광 산업이죠. 전문 인력, 그것도 관광 관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그런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벌칙을 봅시다. 11조를 위반해서. 자, 11조가 뭐죠? 공사 임직원이 임직원은 있을 때 알았던 사실이나 그것을 은퇴 후에도 떠벌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11조가 여러분 이를 위반해 가지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떠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떠벌이처럼. 그랬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이걸 이제 나쁘게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00만 원 이하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422쪽을 좀 볼까요? 422쪽 한번 보세요. 이 422쪽에 가면 관광진흥법의 내용에 관해서 진흥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422쪽인데요. 그 벌칙에 보면은요, 벌칙의 종류가 많아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칙이. 그러면 앞에 글자는 똑같죠. 숫자가 5년 이하는 5천만 원 이하, 3년 이하는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5, 3, 3, 5, 5, 3, 3, 2, 2, 1, 1.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2년이면 보통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367쪽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2천만 원이 아닙니다. 공사 임원이 자기가 근무할 때 알았던 사실을 떠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당시에도 떠들고 다니면 당연히 안 되죠. 떠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벌금은요, 형벌입니다. 여러분, 형벌은요, 전과 1범이에요. 나 벌금 한 번 냈다? 전과 1범이에요. 그 함부로 벌금 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아요. 그러면 내가 교통위반으로 벌금 2번 냈다? 그거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냈다 그래요. 그건 행정기관에서 주는 벌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전과가 안 남아요. 전과 1범이 아니라 그 과태료 10번, 교통위반해서 10번 냈다? 근데 우리가 과태료란 말을 안 쓰고 교통위반해가지고 벌금 많이 냈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잘못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시지만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은요, 그 중한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벌칙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과태료 봅시다. 과태료는 이제 행정벌이에요. 행정기관이 주기 때문에요. 과태료 100번을 내도 전과 1범이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법이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담지 못한 걸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더 덧붙인다 그랬죠. 또 시행령에서 또 다 모든 걸 담지 못하니까 뭐에서 좀 더 많이 세세한 내용을 담아요? 시행규칙.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목적은 제가 모두의 우리 그 법규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5개 5대 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시행령 정도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면은 뭐가 공통이죠? 그렇죠. 등기죠, 등기. 뭔지는 모르지만 등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있죠? 그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책으로는 2번인데 제가 1번으로 씁니다. 1번이 목적이니까. 그죠? 설립 등기가 있죠. 2번에는 뭐가 있어요? 설치 등기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이전 등기가 있죠.
머리가 아픈가요? 머리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약 배달해 드릴게요. 아프지 않습니다. 변경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등기죠? 오 마이 갓, 대리인 선임 등기. 대리인 선임 등기죠. 그죠? 자, 여기는 지금요, 다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하니까 이걸 읽다 보면 설립 등기하고 설치 등기를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왜 글자가 비슷비슷하면 팍팍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설립을 하려면 한국관광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그래. 설립을 하려면요, 설립했다라고 떠들어봐야 인정 안 해줘요.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는 이제 주로 부동산 그 집이나 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소유권 정도, 그죠? 저당권 설정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이제 장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이제 등기인데 이 설립 등기가 돼야지만 한국관광공사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아요. 자, 그래서 설립 등기, 설치 등기는 이제 그 설립을 한 다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있죠. 사무소. 그렇잖아요. 한국관광공사의 사무소. 그런 걸 설치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 등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무소가 이사를 해요.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리고 변경 등기는 뭐냐면 이 등기를 할 때 이 등기하는 내용, 사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처음에 등기한 사항하고 달라졌을 경우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선임은 제가 얘기를 안 썼는데 대리인 선임. 그러니까 여기 369쪽 하단에 가면은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 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대리인 선임 등기를 해야 돼요. 이 선임은 뭐죠? 선택해서 임명했다는. 그래서 이런 등기가 나오니까 구별이 안 돼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눈에 힘을 주고 봐야 돼요? 요 앞에 글자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은 설립 등기는요, 그 설립 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관은 이제 내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지켜야 할 규칙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줄 벅벅 꺼놓으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주로 이제 사장이 머무르는 곳이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립 등기는 뭐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어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설립 등기를 할 때 설립 등기에 써 넣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밑에 목명주자 임공입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자본금, 임원의 임원, 간부의 성명, 이름과 주소, 공고의 방법, 알리는 방법. 목명주자 임공. 자, 따라하세요. 목명주자 임공, 목명주자 임공, 목명주자 임공. 그렇죠. 따라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자, 연기력이 대단하죠? 제가 한번 탤런트 시험 한번 나가볼까. 저 우는 건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눈물샘이 좀 큰가 봐요. 그냥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그냥 갑자기 앉아있어도 그냥 하품만 해도 그냥 남은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여요. 막 눈을 줄줄줄 흘려요. 줄줄. 아이고, 헛소리 했네. 자, 갈 길이 바쁜데. 자, 공부가 힘듭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인터넷 강의가요, 오프라인보다 장점이 뭐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들을 수 있죠. 시간을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오프라인에 듣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버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잔소리 계속하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설립 등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의 설치 등기입니다. 자, 지사의 설치 등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봅시다. 이걸 조금 위에다가 올려서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거기 첫 번째 뭐예요? 공사가 설립 등기를 한 거죠. 설립 후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설립과 동시에 공사 설립 후죠. 설립과 동시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지금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첫 번째, 공사 설립 후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설립한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지사 또는 사무소. 지사는 이제 체인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뭐를 설치 등기를 해야죠. 설치 등기를 하는데 설립부에는 뭐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공사 설립부에 또 이제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세요. 1, 2, 3이 뭐라고 돼 있죠? 주된 사무소. 그래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 이미 설치된 또는 뭐죠?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요. 이전 등기도 그렇고요. 변경 등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2주, 3주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문제를 여기서 잘 안 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관광법규는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여기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나 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 하나를 마치자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뭐라고 돼 있어요? 2주일 이내. 그쵸.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된 건요. 3주일 이내. 그쵸. 이미 설치된 거 3주일 이내. 제가 세세한 내용을 뒤에 설명 그런 것보다는요. 여러분한테 요령을 알려드리는 게 더 편해요. 이거는 읽어보고요. 음미하고 이런 건 좋지만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 지금 공사가 설립한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경우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죠? 새로 설치된 지사 사무소 소재지의 경우는 3주일 이내.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경우는 3주일 이내. 2주, 3주. 주된 새로 이미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공사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3주일 이내라고 돼 있죠. 3주일 이내. 설립과 동시에.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한 후에 여기 설립과 동시에 설립 등기를 해야죠. 설립과 동시에 쉽게 말해서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설립 등기를 한 후에 3주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여기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369쪽 잘 보고 계신가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등기소라는 것이요. 등기라는 그 법원에 등기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관할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할 구역 범위 등기소 관할 구역 안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했을 때는 지사 또는 사무소 명칭의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여기가 관할 구역인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특별히 지사 또는 특별한 게 할 필요가 없고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하고 있는 곳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하냐면 이전 등기입니다. 자,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했단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구역으로 관할 구역으로 이전했다. 첫 번째가 주된 사무소가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지사 또는 사무소를, 그죠?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 관할 구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여기 뭐예요? 동일한 등길, 동일한 구역 내에. 그죠? 우선 주되는 거 봅시다.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아까 말한 관할구역이 근데 이 관할구역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주된 사무소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크게 두 개죠. 종전 소재지에는 몇 주예요? 당연히가 아니라 2주죠. 왜 당연히냐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몇 주네? 3주. 지금 이미 우리가 뭐를 느끼고 있죠? 새로 3주구나. 그렇죠. 자, 이게요. 당장 시험에 문제 나온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15년이거든요. 여러분, 2015년 이제 말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2016년에 바로 나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2017년이나 2018년에 가면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2016년에 안 나오느냐? 그렇다고 또 저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